김남준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의 핵심 메시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비공개 회의 때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수기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점을 짚으며 우리나라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존중을 위한 노동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이후 공식 석상에서 이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개의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규제 개혁입니다.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서 분야별, 목표별 이렇게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개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개혁입니다.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그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 안전, 균형 성장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 개혁입니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 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교육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 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입니다. 정부는 청년,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수기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